안녕하세요. 임혜자의 좋은 법, 좋은 정책, 야당법서 인사드립니다. 요즘 날씨 가을가을하죠. 올여름은 유난히 깊고 더웠는데요. 파란 가을 하늘을 보니 이제 좀 숨통이 트인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은 여전히 폭염과 폭우가 쏟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을 날씨처럼 정치권도 이제 좀 시원해지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핫 이슈 인물 첫 주인공으로 시원한 정치, 시원한 사이다 발언으로 늘 화제의 중심에 서 있죠. 최민희 위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어서 오세요. 너무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저도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스튜디오로 나오실 줄 몰랐어요. 아니 저는 요즘은 네. 방송에 나갈 시간이 네. 좀 없죠. 정말 없으시죠. 예, 근데 임혜자 진행자라 그래서 아, 나왔어요. 감사합니다. 사실은 뉴스토마토에서 네. 핫 이슈 인물로 선정을 하셨어요. 아, 그래서 예. 저도 핫 이슈 인물이 위원장님이 베스트기 때문에 꼭 모시고 싶었는데 감사합니다. 네. 그 과방위 회의 오늘 없으셨나요? 오늘은 어제 있었고요. 네. 그리고 오늘은 그 두 개의 행사가 네. 있었습니다. 하나는 네. 카이스트 이광영 총장 모셔서 네.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미래, 네. 그리고 필수 기술, 네. 과 과방의 역할 이런 강의를 들었고요. 매우 좋은 강의였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방금 전에 통신비 인하와 관련한 네. 토론회가 있어서 거기 참석했다 오는 길입니다. 네, 그것도 올해 과방위 핫 이슈 또 네. 올라와 있더라고요. 네, 네. 그 방송사법 굉장히 네. 궁금해하는데요. 네. 뭐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뭐 교육방송공사법, 방통위 이 위원 개정안 이게 네. 이제 방송사법이잖아요. 네. 22대 과방위 1호 법안으로 통과시키셨는데 네. 정말 위원장님 방망이 두드리시느라고 정말 고생하셨는데요. 네. 실제 이 통과가 되더라도 대통령이 또 거부권 행사에서 다시 재표결해서 또 폐기가 돼서 휴지통으로 들어가 버렸잖아요. 네. 그러면 이 방송사법 운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그대로 죽는 거예요? 아니면은 부활을 하는 건가요? 네, 일단 이 방송사법이라고 흔히 얘기하지만 정확히는 방송장악금지사법. 네, 그리고 더 정확히 얘기하면 대통령이 공영방송 사장 뽑는데 관여하지 못하게 하는 법. 네. 네, 그래서 방송을 중립화시키는 법안.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방송 장악을 하려는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방송을 중립화시키는 그 정치권으로부터 방송을 독립시키는 방송금지법에 대하여 뭐 거부권 행사하는 건 예견된 일이었던 것 같고 네. 그리고 저희가 제2에 실패했기 때문에 일단 이번에 발의됐던 법안은 폐기된 겁니다. 네. 그러나 저희가 그 어떤 방식으로든 다시 재발의하고 네. 그리고 방송 중립화 법안은 계속 끌고 갈 겁니다. 네. 그럼 다시 부활을 시키는 거네요. 근데 중요한 거는 사실 우리가 낸 법안이 100% 완결적 구조를 가진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법안을 냈는데 그 법안은 우리 당론 법안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네. 그래서 방송을 중립화시키되 조금 실현 가능한 법안으로 저희가 조금 더 토론을 해서 법안을 재발의할 생각입니다. 수정 보완해서 재발의하시는 건가요? 네, 근데 그 수정 보완도 시간이 별로 안 걸려요. 네. 왜냐하면 다 논의한 범위 내에 있는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국회에서 이렇게 법안을 어렵게 통과시키는데 용사는 대통령이 너무나 쉽게 거부권을 행사하고 그럼 다시 국회로 돌아와서 결국 휴지통으로 허무하게 들어가서 폐기돼 버리잖아요. 그러니 이제 쟁점 법안들이 악순환되고 그 반복되는 거부권 정국이 이어지는데 국민들은 정말 이런 거 보면서 약간 정치 실종, 민생 실종 이런 거에 대해서 피로감을 느끼거든요. 그러면 법안은 거부해도 사실은 민심을 거부해서는 안 되잖아요. 실제로 이제 방망이 어렵게 두드리시는 상임위원장님이시니까 느낌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우선 지금 거부권을 행사한 게 20개가 넘었어요. 네. 그리고 민주화 이후 어느 대통령도 그 본인 가족과 처음이죠. 관련한 특검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김건희 특검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 할수록 네. 윤석열 대통령은 더 궁지에 몰릴 거라고 생각하고요. 의심이 더 가죠. 예, 다만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가 법안을 발의하고 김건희 특검법 같은 건 쭉 통과돼서 특검이 되고 쭉쭉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는데 네. 그게 되지 않고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히니까 네. 벌써 김건희 특검법은 2차례 거부권을 이미 행사했고 그다음 이번에 또 행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라보는데 답답하고 피로감을 느끼실 수는 있지만 22대 국회는 네. 김건희 특검법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네. 지금 거의 국정농단 수준의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 저는 이게 의혹을 넘어 심증이 굳어지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김건희 특검법으로 실체를 완전히 밝혀내고 그리고 국정농단이 벌어졌다면 정권 내놔야죠. 네. 이 그런 사안이라고 정권의 봅니다. 태생적 한계에서 오는 네. 다람쥐 쳇바퀴 정권인 것 같아요. 네. 거부권. 네. 그리고 이제 이 근본적인 이유를 고민하게 되는데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도자로서 정치 지도자로서 준비도 없고 네. 당연히 미래 비전도 없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고집 피우고 거부권을 반복적으로 행사하고 그리고 친일적인 행태를 서슴지 않고 주변에 광복 회장이 말씀하신 밀정에게 둘러싸여 있어도 네. 인식이 없고 그다음에 김건희 아내에 대하여 네. 객관적인 시각을 못 갖는 건 당연한데 네. 그렇더라도 최소한 그 영부인과 영부인에 대한 대통령의 완전 치우친 네. 권력 사유화적 태도를 지적할 시스템도 없다는 게 네. 저는 국민의힘의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회까지 이렇게 대통령 거부권에 막혀서 늘 다시 또 답답한 상황이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과방위 국감이 10월 7일부터 3주간 또 진행이 되는데요. 다른 어느 상임위보다 과방위 국감이 굉장히 뜨거울 거라고 실제 불꽃 국감 그게 예상이 되는데 한 이슈는 주로 뭘까요? 예, 우선 첫째는 MBC 장악을 위한 저들의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의 기도가 이게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MBC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불꽃 튈 것이다. 네. 그리고 이건 방심위에 대한 국감에서 극대화돼서 나타날 것 같아요. 그래서 기관으로 치면 방심위가 핫 이슈입니다. 방통위원장 네. 이진숙 증인도 있더라고요. 네. 인사청문회 때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잖아요. 네, 이진숙 증인은 채택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네. 여전히 박문진 이사 선임 과정, KBS 이사 선임 과정의 불법성 문제는 현재 진행형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7월 31일 당일 불법적으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주도한 네. 이진숙 증인을 안 부를 수가 없습니다. 네. 직무 지금 정지 중이잖아요. 예, 탄핵 당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직무 탄핵 정지 심판 중인데 중입니다. 요즘에도 보니까 별별 얘기 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김건희 여사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조그만 약점이다. 그 다음에 응급실 뺑뺑이는 가짜 뉴스다. 그리고 막 추석 때 기도도 하고. 가짜 뉴스에 속지 않게 하소서 그런데 야당 비난에도 이제 거침이 없는데 지금 직무는 정지됐잖아요. 근데 급여는 받고 있는 거죠. 네, 급여 받습니다. 장관급 월급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고위 공직자 신분이잖아요. 네, 신분은 본인이 자연인과 공인을 구분해서 청문회에서 얘기했는데 지금 자연인처럼 행동하고 있는데 공인입니다. 역대 어느 그 방통위원장 후보 내정자가 그리고 그 탄핵되었지만 신분이 방통위원장인 자가 그런 정파적인 말을 함부로 하고 응급실 뺑뺑이가 왜 가짜 뉴스입니까? 그건 팩트로 드러난 건데 그러니까 그런 분이 어떻게 방통위원장을 합니까? 정말 저는 이진숙이라는 사람이 뇌구조가 이상하다는 것 유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 원안이 또 과방위 소관 기관이죠. 네, 맞습니다. 그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방사선 피폭 예. 사고 조사 결과 보고 받으셨죠? 보고 받았고 이미 이건 국회에서 원안위원장 상대로 현안 질의도 했던 사안입니다. 네, 저는 그때 그 손 사진 노동자 피폭 피해자 손 사진 보고 굉장히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노동자 2명의 기준치의 최대 188배
가 초과된 방사선 피폭 사고인데 저는 여기에서 이제 그 삼성전자의 입장이 그러니까 사과는 하는데 사고로 인정을 안 하고 있어서 이게 사고로 이미 밝혀진 거잖아요. 그렇죠. 사고죠. 네네. 네, 근데 사고인데. 사고의 원인, 네. 책임 소재 이런 것을 좀 더 따질 필요가 있는 그런 네. 사안입니다. 좀 중대 사안이니까. 예, 중대 사안이고 네. 사고 맞습니다. 그리고 네. 방사선 피폭 사고입니다. 네. 예, 다 그렇게 언론에서도 쓰고 있습니다. 네네. 네. 근데 자꾸 이제 사과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그걸로 이제 비판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중대재해처벌법 피하기 네. 위한 거 아니냐라는 의심도 받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국감 증인으로 지금 채택은 된 거죠. 예, 요 분야의 네. 실무 책임자를 저희가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윤태양 네. 부사장님이죠. 예. 근데 이제 과거 국감 사례로 보면 네. 뭐 이재용 삼성 회장 증인으로 채택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꽤 많아서 이 사고가 좀 충격적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좀 입장이 궁금해서요. 예, 저희는 일단 요 사고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답변할 사람 네. 네, 이 필요합니다. 우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뭐 확감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때 이재용 회장의 출석이 필요하다면 네. 예, 그때 고려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네. 일단은 다들 놀라셨는데 지금 문제는 그 손이 그렇게 망그러질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사진 보니까 한 7개 정도가 네, 근데 절단이 우리는 게 있더라고요. 예, 우리는 그걸 딱 보면 이게 피폭 사고다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네. 근데 그게 화상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화상 이상하죠? 인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네. 대해서 원안위를 통해서 질문했을 때 답변은 일단 지금 현재 환자 몸의 방사능 수치는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리고 손이 그 정도로 망가졌는데 어떻게 안정적이냐. 그러니까 그래서 상태를 지켜봐야 한다. 네. 그걸 질병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부상이 아니라. 그런 식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뭐 이게 질병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지만 네. 일단 화상이다라는 것이 네. 이제 그런 주장으로 나가서 네. 책임 소재를 불분명하게 하겠다는 의도로 보이죠. 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국감에서 따져져야 되는 사안입니다. 제가 삼성 그 노조의 입장을 보니까 네. 대략 그렇게 끌고 가는 이유가 이제 사고는 부상으로 이어지고 유해 요인은 질병으로 이어지면서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요 사안이 이제 포인트가 있다 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22대 과방위 불꽃 국감 활약상 기대해도 되겠죠, 위원장님? 저희는 민주당 22대 과방위의 위원들은 네. 배정돼서 온 분들이 없어요. 네. 예를 들면 뭐 전하 김현 의원도 네. 그냥 과방위만 썼고요. 네. 그리고 뭐 보통은 국토위를 가고 싶어 하는데 네. 뭐 그런데 저도 안 가겠다 이런 네. 입장이었고 과방위가 사실 인기 상임위가 아니에요. 네. 네. 그리고 별로 초선 의원들이 실적 쌓기에도 좋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정면 의원, 네. 이훈기 의원 네. 등 그다음에 황정화 의원은 과학기술 네. 예, 박사 카이스트 네, 전문가 대전. 예, 대전. 네. 그래서 황정화 의원, 네. 뭐 그다음에 조인철 의원은 국토위를 주겠다고 하는데도 AI 내가 정립하겠다 하면서 과방위에 온 분들이에요. 그다음에 정동영 의원은 뭐 활약상을 다 보고 계시고 네. 그래서 이번 민주당 과방위는 어느 때보다 막강하다. 이유는 자발적으로 온 방송 장악을 막기 위하여 사명감으로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정말 일을 열심히 하고 과방위가 가장 전체 회의를 많이 한 상임이고요. 맞아요. 예, 이진수 18개 상임위 중에 중에서 예, 가장 많이. 네, 회의를 가장 많이 했다고 네, 기사에서 봤어요. 26번인가 했어요. 그런데 아, 그걸 내용상으로 보면 이진숙 청문회를 흔히 3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16시간을 계속 한 적도 있어요. 쉬지 않고요. 네. 그 이유는 우리 의원들이 그만큼 열정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그래서 이번 국감에서 과방위는 정말 열심히 일할 네. 것 같습니다. 전체가 함께. 네. 누구 하나가 두드러지는 게 아니라 전체가 쭉 기러기 편대로 나아갈 겁니다. 위원장님의 열정이 다 같이 전염된 것 같은데요. 저는
그거보다는 워낙 예를 들면 이윤기 위원 같은 분도 한 맺힌 분이고요. 노정면 의원도 YTN에서 거의 쫓겨나다시피. 네네. 김현 의원님은 네. 윤석열 정부 방송장악과 맞서다가 방통위에서 최초로 정무직 공무원이 단식까지 한 사람 네.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들 하여튼 사명감으로 똘똘 뭉쳐서 그것 때문에 보좌진들이 정말 죽을 맛일 겁니다. 그 말 생각나요. 지난 여름에 윤석열 정권에 어떻게 당했는지 그런 분들이 지금 모여 계시는 거잖아요. 네, 부당한 권력의 탄압에 맞서 싸운 분들이기 때문에 네. 이제 국회의원이라는 것을 개인의 권력이 아니라 네.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권한, 국회법을 동원해서 저희가 지금 살라미로 쪼개서 대응하고 네. 있습니다. 이미 지난 총선 때부터 그런 민심을 안고 과방에 들어가신 네, 분들이라고 저는 뭐 언론, 봅니다. 저는 뭐 그냥 언론 개혁하겠다, 네. 정치 개혁하겠다 이걸로 들어왔지. 네. 뭐 제가 국회에 들어가서 민생에 앞장서겠다 이렇게 말하면 그건 사실이 아니죠. 네. 그러면 국토위나 기재위 가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과방이 갈 거다 그렇게 네.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위원장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지만 좀 더 디테일하게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 위원장님 닉네임, 별명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촌철살인, 단도직입, 팩트폭격, 뭐 송곳 요정, 미친 단무지. 저는 미친 단무지는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아 이거 제가 지은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제가 가장 최애하는 게 미친 단무. 아 그래서 단무지가 무슨 뜻일까? 단순 무식 지롤. 아 지롯? 지롤. 랄 아니고요? 그걸 이제 방송이니까 지롤. 아 네. 마음에 드는 순서대로 한번 골라봐 이 주세요. 미친 단무지. 미친 단무지가 1위. 예, 네. 팩트 폭격 2위, 단도직입 3위, 촌철살인 4위, 송곳요정 5위. 아, 네. 송곳요정이라는 요정이라는 말은 별로예요. 맨날 요정이셨는데 옛날에. 지금도 요정이세요. 그러면 먼저 나 최민희를 한마디로 정의 내려 본다면 한마디 네. 미친 단무지. 아 네. 제가요. 위원장님을 좀 더 궁금해서 그동안 네. 이제 뵙기는 했지만 그래서 저도 과방위니까 챗 GPT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아, 네. 네. 그랬더니 엄청 설명이 재밌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제가 저는 한번 소개 한번 해드릴게요. 안 물어봤어요, 네. 저는. 그냥 최민희 과방위원장님은 누구인가요? 누구? 이렇게 하면은 그냥 그 나무위키나 이런 데 나와 있는 그거를 그 설명을 얘기죠. 해요. 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다르게 한번 넣어봤어요. 최민희 과방위원장 스타일 어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최민희 위원장은 직설적이고 솔직한 스타일로 유명합니다. 제가 음성으로 물어봤으니까 예를 들어 인사청문회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와의 신경전에서 보여준 것처럼 직접적이고 명확한 의사소통을 선호합니다. 그녀는 과방위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 간의 대처 상황에서도 강력한 경고를 주며 질서를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또한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방송 장악을 막기 위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이 나오더라고요. 어머, 어떻게 이렇게 잘 알지? 똑똑한데요? 똑똑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한번 과거로 돌아가 봐서 전두환 독재정권 시절에 말지 1호 기자 하셨잖아요. 네, 네. 그리고 민원연 사무총장 워낙 유명하시고 네. 그래서 줄곧 언론개혁, 언론민주화 그런 투쟁의 길을 걸어오셨는데 네. 이 앤드리스 언론개혁 이게 험난하고 지난한 길인데 아까 그 과방위는 다 어떤 소명의식 이거가 없으면 할 수도 네. 없고 또 그런 의식이 있으신 분만 지금 계시잖아요. 그런 사명감 없이는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지난하게 계속 걸어가세요? 노정면 의원이 네. 이제 당 원내 대변인이에요. 제가 국민소통위원장을 할 때 아침에 네. 이제 회의 만나거든요. 회의 때 저한테 그 국회 이제 재선 의원이신데 네. 어떻게 민원연 사무총장 할 때랑 똑같으세요? 어떻게 그렇게 변함이 없으세요? 저한테 노정면 네. 의원이 물어봐요. 네. 그래서 제가 뭘 저런 걸 묻냐? 그러다가 사람이 그럼 변하나요? 저는 변하는 게 더 이상한데요. 네, 그래서 네. 제 인생에서 가장 운이 좋은 지점이 여러 개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사회적인 측면에선 해직 선배들을 만난 거예요. 네. 말지 1호 기자로 해직 기자 선배들을 만났고 그 해직 기자 선배들로부터 언론의 역할이나 네. 기자의 자세, 소명 의식 이런 네. 것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마치 새끼오리가 태어나서 최초로 만난 사람을 쫓아가듯 네. 제가 사회생활하면서 최초로 만난 분들이 박우정 선배 같은 훌륭한 해직 언론인 선배였다는 게 네. 저의 오늘을 규정한 것 뿐이에요. 네. 그리고 그냥 뭐 그 언론 개혁을 한다? 뭐 그럼 그냥 계속 그렇게 하고 사는 거지 뭐 딴 걸 변하지 생각해 본 적이 않으시네요. 없어요. 네, 변하지 않으시네요. 그리고 그건 역설적으로 언론 상황이 계속 나빴다는 의미이기도 네, 하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더 슬프더라고요. 네. 그래서 슬픈 이력 중에 위원장님 그 방통위 상임위원 내정자 이 타이틀 자체가 너무 슬프잖아요. 7개월 7일째 하시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끝끝내 임명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자진 사퇴를 하셨는데 당시 심경이 어떠셨나요? 그 우선은 제가 7개월 7일까지 왜 버텼나 이게 중요한데 그 이유는 아 국가가 이렇게 운영돼도 되나 요 마음이었어요. 대한민국이 정상 국가인데 북한도 아닌데 이거는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의결한 민주당 네. 추천 상임위원을 대통령이 임명 안 하면 되나? 이 생각 때문에 버틴 거예요. 네. 사실 제가 뭐 이미 방송위원회 상금 부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네. 이 자리가 저에게 이렇게 영광된 자리는 아닌 거죠. 무슨 뭐 더 올라간다거나 이런 자리가 아니라 약간 고난의 길 비슷하게 들어가서 확실하게 좀 해달라 이렇게 해서 민주당이 네. 저를 추천한 그렇죠. 거잖아요. 미션이 있었죠. 예, 네. 그리고 그게 뭐 상식에 부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방통위 설치법을 만든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부 너무 잘 알아요. 예, 네. 구석구석을. 네. 그러니까 거꾸로 방통위 직원들이 이 사람이 들어오면 껄끄럽다. 네. 예, 이런 의견을 많이 많이 냈다고 해요. 불편하시겠죠. 왜냐하면 사람들도 알고 그리고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대통령이 임명 안 하신 거는 지금도 국가를 이렇게 운영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 이해가 안 가요. 뭐 체미니 포비아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래봤자 수적으로 3대2 구도가 되면 네. 저항하겠죠. 네. 그리고 따박따박 싸우겠죠. 아, 최민희 포비아가 있구나. 그 말이 단어가 네, 있어요 실제로 네. 저쪽에. 예, 그런데 최민희 포비아가 수를 못 이겨요. 네. 2대3 구조를 이길 수가 없어요. 네. 예, 근데 그렇죠. 워낙 그쪽은 방송을 잘하는 사람보다는 대통령의 의중으로 네. 인사를 하다 보니 전문적이고 잘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게 좀 껄끄러웠던 것 같고 네. 그리고 5명이 의논하고 이러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 스타일상 그냥 대통령 추천 몫으로 밀어붙여 이런 네. 거였을 거예요. 근데 그건 독재지 그게 어디 민주국가입니까? 네. 그러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 이번 총선에서 당선되셨잖아요. 이게 극적이었죠. 너무 드라마틱하세요. 드라마틱하고 그 사람이 과방위원장으로 올 거라고는 생각을 네.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위원장님도 아니고 과방위원장. 방통위를 관할하는 네. 방통위원장님이 되셔서 이번에 이제 반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어떤 언론에서 그렇게 평가를 했더라고요. 조선일보가 했습니다. 아니, 제가 네. 조선일보 밝히기 싫어서 그런 건데. 아닙니다. 조선일보가 그렇게 썼어요. 네, 제가 아는 분이 썼더라고요. 네. 최민희 방통위원 임명을 보류한 바람에 제대로 카운터 펀치를 맞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진짜 운명이라고 밖에. 네. 그러니까 김태년 의원이 또 그러더라고요. 최민희 의원을 보면 국회에 들어오는 게 운명인 사람이 있다 이런 네. 느낌이 든다고. 네. 그러니까 그 운명이 뭐 소명이라고 네. 생각하니 그 소명에 충실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운명과 소명과 사명 이런 게 다 얽혀 있네요. 네. 그 위원장님 카운터 펀치를 맞아서 그런가요? 그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5% 역대 최저치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찬성이 65% 나왔어요. 심지어 보수층 영남에서도 이제 과반을 넘겼더라고요. 찬성이 반대보다 더 높아요. 그래서 여당에서도 이런 상황 좀 심각하게 느끼는 건지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냐. 근데 사실은 이런 결과치가 대한민국으로서는 참으로 슬픈 현실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민주당도 국정의 카운터파트니까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건지, 위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듣고 싶어요. 그 우선은 이재명 대표 스탠스는 딱 국정의 카운터 파트너로서 네. 민생에 대해서 대통령이 별 관심이 없으니 네. 나라도 챙겨야 되겠다. 이런 스탠스예요. 이재명 대표가 지금.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야당이라는 게 제가 맡은 파트는 파트너로서 뭐를 하기보다는 이제 방송 부분은 장악에 맞서서 야무지게 대응해야 되고 네. 그리고 과학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뭐 AI법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게 국가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지금 터닝 포인트에 와 있기 네. 때문에 그런 것들은 여야 합의로 빨리빨리 통과시켜서 마치 ICT 강국으로 DJ가 그 어려운 IMF 때도 R&D 예산을 ICT 쪽에 정말 부담이 될 만큼 배분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먹고 사는 거예요. 그걸 노무현 대통령이 이어받고 뭐 이렇게 와서. 근데 지금은 그 ICT 수준을 넘어서 이제 AI 플러스 ICT, AI 플러스 바이오, AI 플러스 반도체. 네. 이걸 해내느냐 못 해내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명운이 좌지우지 되기 때문에 그런 분야는 뭐 속도감 있게 여야 합의로 빨리 제도를 마련할 생각입니다. 어깨가 엄청 무거우시겠어요. 근데 이 영역은 미지의 영역이기도 하고 그 당시에 이해찬 의원과 DJ가 실리콘밸리에 이해찬 대표를 파견하고 DJ가 그 결과를 보고받고 투자를 결정할 때 이거는 설레임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자연스럽게 딥페이크 문제, 범죄 피해가 상당히 심각한데요. 이 조사 결과도 미국의 한 보안업체 결과 보고도 좀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등장하는 인물의 절반 이상이 한국인 피해자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 정말 대응책 빨리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근절을 해야 될지. 위원장님 또 토론회도 하셨고. 네, 토론회를 한 게 아니죠. 여가위도 하고 네. 과방위도 하고 또 저희가 개별적으로 또 하고 그랬는데 지금 말씀하신 이게 절반이 한국인 피해자다. 네. 등장인물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청소년들이 딥페이크에 노출된 정도가 굉장히 과하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잘못됐다든가 뭐 죄의식이라든가 이런 거 없이 장난처럼 유행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큰 문제라 이 청소년과 관련한 부분은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죠.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딥페이크 이게 페이크가 들어가서 이게 성범죄물과 이게 더해지면 이게 정말 범죄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심각한 범죄더라고요. 예, 심각한 범죄죠. 예를 들면 A라는 사람, 저나 우리 임혜자 진행자가 예를 들면 이상한 뭐 동영상에 나왔다 그러면 얼굴 들고 못 다니잖아요. 그리고 그게 급속히 퍼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범죄인데 지금 이제 요거와 관련하여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삭제하는 거예요. 이거 방심위가 해요. 그래서 방심위가 가능한 신속하게 빨리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해 주는 거. 아주 기초적인 거고요. 그다음에 어제 이제 국회에서 법이 하나 통과됐는데 이 딥페이크 영상물을 소지해서 배포하거나 유포하거나 생산하거나 단순하게 보기만 하거나 이런 경우도 다 형사적 처벌을 감수하게 일단 처벌을 강화할 수밖에 없어요. 보기만 해도 범죄가 되는 그런. 근데 어제 이제 알면서를 넣냐 안 넣냐, 알면서 봤냐 모르고 봤냐. 그걸 인지하느냐 못. 그 문제가 있긴 해요. 그래서 어제 경론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일단 알면서를 빼고 가기로 했죠. 왜냐하면 알면서를 넣었을 때, 나 몰랐다 보고서. 이렇게 나왔을 때 난감해지기 때문에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잖아요. 일단은 딥페이크를 강력하게 처벌한다는 측면에서 어제 입법을 했습니다. 그래서 벌써 법이 통과됐어요. 그래서 이 딥페이크 영상물 잘못하면 징역형까지 지금 가게 돼 있기 때문에 빨리 부모님들이 이런 법이 나왔다는 걸
아시고 학교나 가정에서 이거 인지시키는 게 중요하고요. 청소년부터 보호해야 되니까. 왜냐면 나머지 상업적으로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거는 뭐 강력한 네. 수사와 처벌이 처벌, 필요하죠. 예. 일단 지금은 거기까지입니다. 후속적으로도 계속 범죄가 또 어떤 양상으로 번질지 네. 모르기 때문에 또 네. 그런 역할도 또 상임위원장님이시니까. 근데 지금 계속 네. 그런 세부적인 더 네. 디테일해진 법안들이 네.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게 기술이 발전하면서 계속 법이 그 속도를 이제 따라 잡아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최민희 핫 이슈 밸런스 게임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편안하게 하셔도 돼요. 네. 이게 게임이니까요. 그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 결과가 11월 15일 나오잖아요. 검찰이 이 대표에게 징역 2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는데요.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나 징역형 확정되면 국회의원직 상실하고 심지어 5년간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잖아요. 위원장님 그 선고 결과 예측 어떻게 보시는지. 무죄다. 100만 원 이상이다, 아니요, 아니다, 무죄다. 100만 원 이하다 이것만 무죄다. 질문을 해왔는데 네, 무죄다. 근거와 이유는요? 그러니까 우선 이번에 선고가 나오는 건 그게 말이 안 되는 재판입니다. 개인적으로 A를 아냐 모르냐 이 인지 영역이 어떻게 그 팩트의 영역으로 가서 허위사실 유포가 될 수 있는지 그다음에 또 곧 있는 재판도 마찬가지인데 그 검사 사칭 사건도 네. 다 마찬가지 네. 수준의 얘기다. 그거는 2018년에 이미 관련 재판이 이어졌고 그래서 그거는 뭐 그러니까 최종 대법원에서 문제 없다는 판결을 받은 그런 사안인데 이번에는 이거 제가 질문을 잘못 던졌네요. 100만 원이라는 기준선을. 그렇지. 왜냐하면 100만 원 그렇죠. 자체가 무죄냐? 이제 벌금형 뭐 이렇게 네. 그 의원직 상실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제가 질문을 예 어쨌든 취소하겠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에게 지금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검찰이 기소한 모든 건이 네. 이건 정치 보복이고 네. 이거는 친윤 검찰의 이재명 죽이기로 보고 있습니다. 네. 위원장님 어느 인터뷰에선가도 사법 리스크가 아니다라고 네. 말씀하셨던 정치 거를 검찰 리스크라고 제가 네.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게임 들어가겠습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님, 정청래 법사위원장님 이 두 상임위원장님의 공통점은 사이다 발언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치권에 화제를 몰고 다니고 있는데요. 두 분에게 그 사이다 위원장이라는 칭찬이 사실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게시판에도 많이 쏟아졌었는데요. 근데 가끔씩 위원장님한테 그 여자 정청래라는 별명이 붙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 별명 들으면 위원장님 솔직히 기분이 좋을까 나쁠까 그게 아니, 좋습니다. 궁금했어요. 아 그래요? 이유는요? 정청래 위원장한테 우리 묻어가는 겁니다. 아, 선도 네. 투쟁하고 계시고 묻어가는 거라 좋습니다. 네, 남자 최민희라고 붙이면 안 되나? 뭐 그거 알아서 하시고요. 네. 일단은 크게 관심은 없는데 네. 저의 오랜 별명은 여자 유시민이죠. 아, 네, 그렇죠. 그래 네. 다 좋습니다. 네, 별명 진짜 많네요. 이번에 역할극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먼저 윤석열 대통령 과거에 왜 최민희 방통위 상임위원 내장자를 끝까지 임명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김건희 씨가 반대했을 것이다. 아, 저 그래요? 확신합니다. 저는 아까 말씀 중에 최민희 포비아 그건데 그 최민희 포비아의 원인은 김건희. 네. 그렇다면 현재 입장을 바꿔서 역할극 해보자면은 최민희 위원장님이 대통령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방통위 상임위원 내정자다. 그럼 임명하시겠습니까? 국회에서 본회의 통과한 경우를 말하는 거죠? 네네. 임명합니다. 아, 네. 야당을 존중하기 때문에. 역시 의회주의자입니다. 아, 위원장님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겠습니다. 벌써 끝날 시간이 되었는데요. 아쉽긴 한데 다음에 특집편 한번 만들어 달라고 해볼까요? 근데 나오실 수 없을 것 같아요. 워낙 상임위가 하실 일도 많고 시간도 없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방송 보시는 국민들께 위원장님 한 말씀 해주세요. 제가 국회 들어와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국회가 왜 이렇게 국민을 답답하게 하느냐라는 말입니다. 21대 국회를 보시면서 하는 말씀인데요. 22대 국회는
최소한 답답하게 하지는 않겠다. 이 약속은 드립니다.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권한과 수단을 다 동원해서 했는데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서 결과가 안 나오면 일단 사과드리고 그리고 또 다른 길을 찾아서 일을 해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위원장 오늘 바쁘신 중에 귀한 네. 말씀,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과방위원장님으로서 큰 역할 기대하고 또 열렬히 응원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권력은 짧고 언론은 영원합니다. 정권은 짧고 역사는 영원합니다. 방송사법, 거부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윤석열 정부는 똑똑히 새겨듣길 바랍니다. 방송을 장악한다고 민심도 장악할 순 없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공영방송은 공영방송답게, 대통령은 대통령답게, 영부인은 영부인답게.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에 도도하게 흐르는 민심입니다. 임혜자의 야단법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뉴스토마토와 함께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